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 이성용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기침도 많이 하고 몸살약도 먹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이제 어떤 교육 영상을 이제 리얼하게 촬영을 하면서 기침을 한다거나 가래 끈 소리가 난다거나 가끔씩 인상을 쓴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교육 내용이 정확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의 주제는 다가구 건물에 투자를 할 때, 경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하게 되는 것,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투자할 때 어떤 목적으로 보통 투자를 하나요? 첫 번째 주목적, 임대 수익이죠. 내가 다가구 주택을 놓고 여러 호수에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내 일용할 양식을 충족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내 노후를 보장받는 상태에서 미래의 자본 수익, 즉 양도 차익까지 어떤 목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대 수익과 자본 수익 두 가지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투자 종목으로 굉장히 따봉입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우리 초보자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경매 하면은 경락잔금 대출이 80% 나오니까 내 자본금이 내가 낙찰받으려고 하는 금액보다 한 20%만 있으면 20%만 있으면 충분하겠다. 자, 그런 결론을 짓고서 투자를 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상가 한 호수라고 하면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가구라고 하면은 대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화면 한번 봐보세요. 마우스를 봐보시고요. 자, 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만약에 3억 3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낙찰가의 80% 대출을 받으면 2억 6,400만원이 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난 나머지 현금만 있으면은 이 자산을 낙찰받아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대출이 이렇게 나올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안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나올 거라고 잘못된 이제 어떤 판단하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못 내서 입찰 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변제 제도, 소액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배당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틀리는데 이번에는 개정판으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3,200만원까지 범위 안에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1순위로 경매가 넘어갔을 때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서, 자, 이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낙찰가의 80%가 대출로 나와야 하는데 2억 6,400이 나오지는 않고 굉장히 낮은 금액이 나왔어요. 황당하게도. 왜 그럴까요? 자, 방 개수를 봐보세요. 하나 색칠을 해드려야 되겠다. 한번 볼게요. 방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개의 룸이 있습니다. 방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자, 은행이 이 다가구 물건 9개의 룸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건물을 경락잔금 대출을 해주려고 할 때, 이 9개에 대해서 9개의 임차인은 나중에 경매가 넘어갔을 때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준 날짜와 상관없이 은행이 1순위라 하더라도 이 9개의 임차인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을 1순위로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나서 남는 잉여에 대해서 은행한테 돈을 배당해 주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은행이라고 한번 두고 보자고요. 내가 은행이라고 하면은 이 9개의 임차인들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을 빼고 대출을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해줄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빼게 해주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대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9개 곱하기 여기가 서울특별시라고 해볼게요. 9개의 룸이 있고요. 서울특별시라고 하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이 3,200만원입니다. 개정이 돼서요. 그러면 3,200만원 곱하기 9는 몇이 되나요? 계산해 볼게요. 아이고, 2억 잠시만요. 2억 8,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오타가 났네요. 네. 그러면은 낙찰가의 80% 대출금액 2억 6,400에서 2억 8,800만원을 빼고 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대출이 제로겠죠.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1금융권에서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2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 봤자 2금융권은 금리가 조금 더 높은 대신에 이런 소액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대출을 많이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1억까지는 대출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20% 자본금이 전부였다고 하면은 80% 경락자금 대출로 이 물건을 소유할 수 없게 되고 입찰 보증금 모의수 당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할 때는 방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어차피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보증금 모의수 당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채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6,400만원 낙찰가의 80%인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3금융권 캐피탈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나온다? 막 7.2에서 연 7.9%까지 의 금리로 대출이 나오는데, 이걸로 끝이냐? 신탁 등기합니다. 신탁회사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나중에 돈을 갚아야지만 등기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금리는 금리대로 물고 있는데, 이 금리에 맞춰서 이자를 내려고 하면 빨리 임대를 줘야 되는데, 신탁 등기를 했을 때는 임대를 주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반드시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2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8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금융권을 통해서. 어떻게? 빨리 내려갈게요. 봐보세요. 이런 물건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방이 몇 개인가요? 한번 볼게요. 여기는 3개의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3개의 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총 3개의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공제를 한다고 볼게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얼마를 빼야 될까요? 3개니까 3,200씩 3개 9,600만원이 되겠죠. 9,600, 2억 6,400에 9,600만원 빼면 얼마가 나오죠? 1억 6,800만원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1금융권에서는. 자, 1금융에서 1억 6,800이, 이게 왜 자꾸 거꾸로 써지나? 800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아까 위에 물건가 보다는 훨씬 낫죠? 자, 그러면 2금융에서, 제가 아까 2금융권에서 80% 대출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물건을 투자해야 된다. 내가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20% 밖에 보장은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내 자본금이
경락잔금 대출 80%를 내고 20%의 자본금만 있다면,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금융권에서 금리 한 4.6에서 5.1 사이에서 80%인 2억 6,400까지 양호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경락잔금 대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경락잔금 대출의 범위입니다. 무조건 낙찰받는다고 해서 대출이 나오는 거 아니고요. 다가구 건물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을 빼고 나온다. 소액 임차인이 너무 많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2금융권에서도 얼마 안 나오게 되고 3금융권에서 가야면은 90%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신탁 등기를 한다는 소리예요. 이쪽은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긴다는 소리예요. 돈 갚을 때까지. 되게 찝찝하죠. 좋은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한 3개의 호수 정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방공제라고 불립니다. 일명. 그 금액을 빼고도 80%가 나올 수 있는 한 2금융권에서 이런 물건으로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자본금이 굉장히 많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레버리지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 자산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낙찰을 받고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산 이성용 대표였고요. 오늘 몸살 감기라 상태가 너무 안 좋죠? 이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룸이 있습니다. 방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자, 은행이 이 다가구 물건 9개의 룸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건물을 경락잔금 대출을 해주려고 할 때 이 9개에 대해서 9개의 임차인은 나중에 경매가 넘어갔을 때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준 날짜와 상관없이 은행이 1순위라 하더라도 이 9개의 임차인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을 1순위로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나서 남는 잉여에 대해서 은행한테 돈을 배당해 주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은행이라고 한번 두고 보자고요. 내가 은행이라고 하면은 이 9개의 임차인들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을 빼고 대출을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해줄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빼고 해주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대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9개 곱하기 여기가 서울특별시라고 해볼게요. 9개의 룸이 있고요. 서울특별시라고 하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이 3,200만원입니다. 개정이 돼서요. 그러면 3,200만원 곱하기 9는 몇이 되나요? 계산해 볼게요. 아이고, 2억 잠시만요. 2억 8,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오타가 났네요. 네. 그러면은 낙찰가의 80% 대출금액 2억 6,400에서 2억 8,800만원을 빼고 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대출이 제로겠죠.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화면 한번 봐보세요. 마우스를 봐보시고요. 자, 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만약에 3억 3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낙찰가의 80% 대출을 받으면 2억 6,400만원이 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난 나머지 현금만 있으면은 이 자산을 낙찰받아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대출이 이렇게 나올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안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나올 거라고 잘못된 이제 어떤 판단하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못 내서 입찰 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변제 제도, 소액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배당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틀리는데 이번에는 개정판으로 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3,200만원까지 범위 안에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1순위로 경매가 넘어갔을 때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서 자, 이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낙찰가의 80%가 대출로 나와야 하는데 2억 6,400이 나오지는 않고 굉장히 낮은 금액이 나왔어요. 황당하게도. 왜 그럴까요? 자, 방 개수를 봐보세요. 하나 색칠을 해드려야 되겠다. 한번 볼게요. 방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개의 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 이성용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기침도 많이 하고 몸살약도 먹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이제 어떤 교육 영상을 이제 리얼하게 촬영을 하면서 기침을 한다거나 가래 끈 소리가 난다거나 가끔씩 인상을 쓴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교육 내용이 정확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의 주제는 다가구 건물에 투자를 할 때, 경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하게 되는 것,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투자할 때 어떤 목적으로 보통 투자를 하나요? 첫 번째, 주목적, 임대 수익이죠. 내가 다가구 주택을 놓고 여러 호수에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내 일용할 양식을 충족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내 노후를 보장받는 상태에서 미래의 자본 수익, 즉 양도 차익까지 어떤 목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대 수익과 자본 수익 두 가지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투자 종목으로 굉장히 따봉입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우리 초보자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경매 하면은 경락잔금 대출이 80% 나오니까 내 자본금이 내가 낙찰받으려고 하는 금액보다 한 20%만 있으면 충분하겠다. 자, 그런 결론을 짓고서 투자를 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상가 한 호수라고 하면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가구라고 하면은 대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1금융권에서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2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 봤자 2금융권은 금리가 조금 더 높은 대신에 이런 소액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대출을 많이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1억까지는 대출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20% 자본금이 전부였다고 하면은 80% 경락자금 대출로 이 물건을 소유할 수 없게 되고 입찰 보증금 몰수 당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할 때는 방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어차피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보증금 몰수 당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채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6,400만원 낙찰가의 80%인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3금융권,
캐피탈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나온다? 막 7.2에서 연 7.9%까지 의 금리로 대출이 나오는데 이걸로 끝이냐? 신탁 등기합니다. 신탁회사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나중에 돈을 갚아야지만 등기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금리는 금리대로 물고 있는데 이 금리에 맞춰서 이자를 내려고 하면 빨리 임대를 줘야 되는데 신탁 등기를 했을 때는 임대를 주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반드시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8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금융권을 통해서 어떻게? 빨리 내려갈게요. 봐보세요. 이런 물건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방이 몇 개인가요? 한번 볼게요. 여기는 3개의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3개의 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총 3개의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공제를 한다고 볼게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얼마를 빼야 될까요? 3개니까 3,200씩 3개 9,600만원이 되겠죠. 9,600, 2억 6,400에 9,600만원 빼면 얼마가 나오죠? 1억 6,800만원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1금융권에서는. 자, 1금융에서 1억 6,800이 이게 왜 자꾸 거꾸로 써지나? 800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아까 위에 물건가 보다는 훨씬 낫죠? 자, 그러면 이금융에서 제가 아까 이금융권에서 80% 대출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물건을 투자해야 된다. 내가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20%밖에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내 자본금이 경락잔금 대출 80%를 내고 20%의 자본금만 있다면,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금융권에서 금리 한 4.6에서 5.1 사이에서 80%인 2억 6,400까지 양호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경락잔금 대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경락잔금 대출의 범위입니다. 무조건 낙찰